카말라 해리스는 조 바이든한테 득이 될까요? 실이 될까요? 그동안에 계속 메인스트림 미디어가 실이 될 거라고 그랬는데 이제 대선이 다가오니까 카말라 해리스가 조 바이든보다 더 인기가 많다. 부통령으로서. 그렇게 이제 내러티브를 바꾸고 있습니다. 대선 앞두고 항상 이렇게 내러티브를 바꿔요. 메인스트림 미디어는. 그 전에는 뭐 좀 시간이 다음 대선까지 아직 시간이 남았다. 그럴 때는 뭐 좀 시체말로 까고 하는데 하지만 기본적으로 메인스트림 미디어가 민주당 편이라는 것을 여러분께서 아실 필요가 있습니다. 뉴욕타임스 같은 경우에는 1956년이 마지막이었어요. 공화당 대선 후보를 지지했던 게 그때 아이젠하워 재선 때. 그때 이후로 지금까지 한 번도 반세기 이상 한 번도 공화당 대선 후보를 지지한 적이 없는, 그러니까 좋게 얘기하면 광성진보, 좀 비판적으로 얘기하면 급진 좌파 언론, 그러니까 프린지 언론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뉴욕타임스는 프린지 언론이에요. 그리고 워싱턴 포스트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창사 이래 공화당 대선 후보 지지한 적이 한 번도 없습니다. 그러니까 워싱턴 포스트 같은 경우 워싱턴 DC에서 발간되고 있는 언론 아니겠습니까? 뉴스페이퍼. 그리고 제프 베조스가 사주죠. 그러니까 그냥 민주당 전당지라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뭐 CNN 마찬가지고 MSNBC 마찬가지입니다. 뭐 ABC, NBC, CBS도 크게 다를 건 없어요. 그래도 그나마 뉴욕타임 와포보다는 좀 낫습니다. 굳이 따지자면. 하지만 그들도 역시 민주당 전당 홍보 언론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특히 CBS, MBC 그렇습니다. ABC가 그나마 조금 나았는데 뭐 그것도 뭐 진짜 간신히 났습니다. 뭐 거기도 더 뷰라는 프로그램 보면은 급진 좌파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죠. 어쨌든 카말라 해리스 유부남 윌리 브라운하고 오랜 불륜으로 정치력 성장한 인물이라는 걸 여러분께서 기억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정치연인 가주 하원의장 도움이 결정적이었어요. 가주 하원의장 출신입니다. 검사장 때 사제 성추행 은폐 최대 5점인데요. 자, 민주당 부통령 카말라 해리스는 어쨌든 주요 정당 부통령 후보로서 최초의 흑인 여성 부통령 기록을 세웠죠. 그래서 한인 사회를 비롯한 소수계 커뮤니티는 카말라 해리스가 미국의 새 역사를 썼다는데 그렇게 막 띄우지 않았습니까? 뭐 이제 대다수 한국 한인 언론은 메인스트림 미디어를 그대로 답사하고 있는 거 여러분께서 잘 아실 거예요. 그런데 카말라 해리스도 정치 인생에서 숨기고 싶어하는 그런 어두운 단면이 있습니다. 메인스트림 미디어에서는 절대 잘 다루지 않죠. 다루더라도 그냥 단신 처리 합니다. 하지만 이게 거꾸로 공화당 진영이라면 뉴욕타임에서 거의 한 달짜리 시리즈로 물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닌데요. 자, 캘리포니아 정가에서 카말라 해리스라는 이름을 들으면 동시에 떠오르는 인물이 있습니다. 바로 전 캘리포니아주 하원의장인 윌리 브라운입니다. 윌리 브라운 이 사람이에요. 지금 88, 89 이렇게 됐는데 윌리 브라운은 가주 하원의장을 15년 역임하고 샌프란시스코 첫 흑인 시장을 지냈습니다. 2000년 초까지 30여 년 동안 캘리포니아 정가를 주름잡던 정치인인데요. 윌리 브라운이 없었다면 오늘날 민주당 부통령 카말라 해리스도 없었습니다. 카말라 해리스는 이제 57세인데 그 정도로 이제 윌리 브라운은 카말라 해리스에게 절대적인 존재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들 관계는 가주, 그러니까 캘리포니아 정가에서 이미 널리 알려진 스토리이기도 합니다. 하지만 이제 정계에 대해서 좀 밝은 사람들만 알고 메인스트림 미디어를 신봉한 사람들은 거의 다 모르죠. 그래서 탐사 보도기자 피터 슈와이저가 최근 출간했던 저서 Profiles and Corruption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거기서 이제 카말라 해리스하고 윌리 브라운 관계를 다뤘는데요. 그러니까 이런 그 탐사보도 기자들이 진실을 많이 폭로합니다. 그래서 해리스가 부통령 후보로 지명되기 전에 나온 책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책은 해리스가 어떻게 캘리포니아 정가에서 초고속 승진, 초고속 계단을 밟았는지를 애누리 없이 보여주고 있는데요. 이들 둘이 만난 건 1994년입니다. 1994년이에요. 이게 지금 얼마 전에 나온 책에서 이렇게 나온 내용이라고 하더라도 여러분께서 이걸 자꾸 상기시킬 필요가 있어요. 예를 들면은 메인스트림 미디어에 그렇게 세뇌당한 사람들 만날 때 이런 내용들을 여러분께서 설명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카말라 해리스는 1994년에 윌리 브라운을 처음 만났는데 당시 윌리 브라운은 캘리포니아 정가의 넘버 2로 통하는 캘리포니아 하원의장이었습니다. 피터 슈와이저는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윌리 브라운은 가주 정가에서 가장 부패한 정치인으로 거론되는 인물이다. 이렇게 지적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부패 혐의로 각종 조사를 7차례 받았고 FBI 조사만 2차례 받았습니다. 일례로 1986년에는 특별 이익 집단으로부터 12만 4천 달러에 달하는 금전과 선물을 받은 것으로 드러나서 조사를 받기도 했습니다. 근데 기소된 적은 없어요. 윌리 브라운은 1958년에 결혼한 유부남이었습니다. 근데 그가 해리스와 데이트하기 시작했을 때는 60세였습니다. 당시 카말라 해리스는 불과 29살이었는데요. 나이 차만 31년. 그러니까 해리스는 자신의 아버지보다 2살 많은 유부남과 사귀었던 겁니다. 맨날 메인스트림 미디어는 도널드 트럼프 바람 많이 폈어 이런 식으로 집중 조명하고 있지만 카말라 해리스 스토리는 왜 얘기를 하지 않고 있는지 모르겠어요. 거의 얘기를 안 했습니다. 이런 내용들은 뉴욕타 와포 같은 경우에. 그래서 브라운이 그리고 실드 치기 바쁜다. 이거 구글링 하면은 뭐 이런저런 이유로 인해서 바람 피웠던 거야. 뭐 그렇게 비판받을 내용 아니야. 이런 식으로 막 팩트 체킹하고 그렇습니다. 보면은 스노프스나 뭐 이런 데 보면. 그래서 브라운이 1995년에 샌프란시스코 시장에 당선됐을 때 그의 옆을 지킨 것도 해리스였는데요. 당시 브라운이 부인과 이혼하고 카멀라 해리스와 재혼할 것이라는 루머가 파다했지만 이혼은 없었습니다. 이후 둘은 헤어졌지만 브라운은 그러니까 이 둘이 헤어졌다는 얘기예요. 근데 윌리 브라운은 계속해서 해리스의 정치 인생을 돌봐주는 멘토 역할을 했습니다. 2002년에 캘리포니아 의료 보조위원, 실업보험 항소위원으로 해리스를 임명했는데요. 윌리 브라운이. 두 개 위원직 모두 파트타임이었지만 해리스는 연 9만 9천 달러 그리고 연 11만 4천 달러의 고액 연봉을 받았습니다. 브라운은 이때 해리스에게 신형 BMW도 사줬는데요. 하지만 브라운이 해리스에게 안겨준 최고 선물은 그의 정치 네트워크였다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신의 지지자, 후원자 그리고 스폰서들을 카멀라 해리스와 연결해 줬습니다. 자, 샌프란시스코 검사장 테런스 헬레나는 그의 범죄 수사팀에 카멀라 해리스를 고용했는데요. 그런데 해리스가 2003년에 자신의 상사와 맞붙겠다면서 검사장 선거에 출마를 했습니다. 해리스가 믿는 구석이 있었는데요. 바로 윌리 브라운의 정치 네트워크였습니다. 예상대로 카멀라 해리스 캠프에 후원금이 물밀듯이 들어왔는데요. 석유 재벌 펄 게리, 그러니까 게티 박물관 그 유명한 펄 게리예요. 석유 재벌 펄 게리 자손들을 비롯해서 유명 로렌스 소설가 데니얼 스틸, 여러분께서 잘 아실 겁니다. 데니얼 스틸, 그리고 코미디언 크리스 록 이런 유명 인사들의 후원이 줄을 이었습니다. 카멀라 해리스한테 후원 줄을 이었다는 거예요. 샌프란시스코 크로니클은 이렇게 보도했어요. 카멀라 해리스 전 남친 윌리 브라운 시장의 후원자가 대거 해리스 캠프를 후원하고 있다. 이렇게요. 해리스는 당시 도전자임에도 불구하고 엄청난 후원금을 쓸어 담았습니다. 목표액인 21만 1,000달러를 3배가량 뛰어넘는 62만 1,000달러를 모금했습니다. 그래서 카멀라 해리스는 56% 득표율로 가주 최초의 소수계 검사장이 됐습니다. 카멀라 해리스는 크리스찬계하고도 별로 사이가 안 좋죠. 카톨릭계하고도. 그동안에 해리스는 이제 성범죄를 단속하는 여전사 이미지를 내세워왔는데요. 하지만 오늘날까지도 카톨릭 아동 성범죄 스캔들을 덮은 주범이라는 비판이 거셉니다. 누가 주범이냐고요? 이 사람이. 자, 카톨릭 교회의 크나큰 오점이자 교황청을 아동 성범죄 은폐 집단이라고 낙인 찍히게 한 가톨릭 아동 성범죄 사건을 말하고 있는데요. 미 전역에서 1950년부터 보고된 피해자가 약 17,000명에 달하고 이에 따라 7천여 명의 신부가 고발됐습니다. 카톨릭 교회 내에서 소아성애 스캔들이 많다는 건 아시죠? 신부들이 이제 그런 altar boy 사제들을 많이 이렇게 건들었죠. 뭐 지금도 뭐 그게 진행되고 있겠죠. 예. 그래서 카톨릭 교회의 명예가 크게 실추됐었는데요. 미국 가톨릭 교회는 2018년까지 약 30억 달러를 보상금으로 지불해야 하는 의무를 받았습니다. 이 보상금으로 인해서 미국 내 20개 교구가 파산했는데요. 샌프란시스코 검사장이었던 테런스 헬리난도 관련 신부들을 모조리 기소하기 위해 안간힘을 썼습니다. 그런데 상황이 돌변했어요. 샌프란시스코 교구 관계자들은 2003년 당시 해리스 검사장 후보 캠페인에 후원금을 주기 시작했습니다. 해리스가 카톨릭 신자도 아니고 카톨릭 교회와 전혀 관계가 없음에도 후원금은 계속 들어왔는데요.
가해 신부들의 변호사 조셉 루소니엘로는 최대 한도액인 $1250를 지급했고 그의 로펌도 $2250를 후원했습니다. 이외 역시 신부 측 변호를 맡았던 다른 로펌 빙엄 맥컨천도 $2825를 후원했고 아기다스 캐스먼 앤 히들리 로펌도 해리스 캠퍼한테 $4550를 후원했습니다. 샌프란시스코 가톨릭 교구 관계자와 친인척들도 별도로 해리스 캠퍼에 도합 $5950를 후원했는데요. 피터 슈와이저는 저서에서 이렇게 비판했습니다. 검사장 커리어 초반만 해도 성범죄 전문 검사로 활약했던 카멀라 해리스가 반대로 아동 성범죄를 덮어주는 반대 역할로 전락했다. 이렇게 말이죠. 카멀라 해리스는 신부들이 구체적으로 어떻게 어린 사제들을 성폭했는지에 대한 문서 공개도 모두 막았습니다. 반면 스티브 콜리 당시 LA 카운티 검사장은 관련 보고서를 공개하는 정반대 결정을 내렸는데요. 그 결과 LA 카운티에서 211건의 신부 성폭행 사례가 고발됐습니다. 사례가 공개되면서 다른 피해자들도 용기를 얻고 나선 거예요, 공개적으로. 그래서 고발을 한 겁니다. 반면 공개를 막은 샌프란시스코의 경우 고발 건수가 36건에 그쳤습니다. 무엇보다 카멀라 해리스가 샌프란시스코 검사장으로 활동한 2004년부터 2011년 그리고 캘리포니아 검찰총장으로 활동한 2011년부터 2017년까지 단 한 명의 신부도 아동 성범죄 혐의로 기소되지 않았습니다. 이게 카멀라 해리스가 그래서 문제가 많은 거예요. 이렇게 부패한 인물입니다. 특히 미전역 50개 도시에서 성폭행 신부를 기소했지만 샌프란시스코와 같은 대도시에서 기소 사례가 나오지 않은 건 정말 심각한 문제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볼 수 있는 거예요. 카멀라 해리스는 후원금 지급 여부에 따라 기소 대상을 정했다. 예. 자, 진적 이번 시간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